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추석 연휴 기간 민심을 들은 여야 정치권이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상하는 등 본격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국정감사까지 시작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내년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1년에 대한 평가가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충청권은 단체장을 석권한 국민의힘 시도지사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여야 모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지방선거 기획단 발족을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인물 경쟁으로 충청권 시도지사를 탈환한다는 전략입니다. 시민께 충실하고 실력 있는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정책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고요. 정책 전문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예정입니다. 대전시장 선거는 허태정 전 시장, 장철민 의원, 장종태 의원, 김재선 중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며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됩니다. 후보군에 포함됐던 박정현 의원은 당원 당규상 시당위원장 사퇴 시한을 넘겨 일단 제외되는 분위기입니다. 충청권 시도지사 수성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에선 이장우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고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박성효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거론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서울, 부산과 함께 충청권을 전략지역으로 꼽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방선거에서 대전 시민과 함께 승리하기 위해 지방선거 TF를 구성하고 중단 없는 대전 성장을 위한 훌륭한 인재 선발, 그리고 실천하는 촘촘한 공약 개발에 집중할 것입니다. 충남지사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지사 대항마로 여당 현역 의원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거취에 관심이 크고 최근 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문진석 의원, 박수현 의원, 박정현 부여군수, 복기왕 의원, 양승조 전 지사 등이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세종시장 선거 역시 현역인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고 범여권에선 이춘희 전 시장과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나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오는 26일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전을 찾아 당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지지율 반등과 지방선거 전략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대전경찰청이 내년 구축될 예정인 국가전산망 관련 제안서를 통신업계에 공고일 이전에 사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직원 11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해당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 행안부는 제안서 사전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법원이 신청사를 짓기 위해 1조 원 넘는 예산으로 서울 서초구의 땅을 사들이는 건 혈세 낭비라며 국토교통부가 세종시의 부지를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안만 개정된다면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강주엽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도 100만 제곱미터 넘는 부지가 확보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돌잔치 때 금반지를 선물하는 풍경, 이제 좀처럼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연일 오르던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선 건데요. 순금 한돈 가격이 80만 원을 넘겼는데 덩달아 은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30년째 금은방을 운영 중인 김현옥 씨. 요즘처럼 금 시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는 처음입니다. 방문 손님에 금값이 얼마냐며 하루에 40~50통씩 걸려오는 전화까지 응대하려면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사실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가져가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투자 목적이세요. 그래서 골드 바 형식으로 그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지난 추석 연휴 국제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연초 대비 50% 넘게 오른 건데 국내 순금 한돈 가격도 8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오른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놔도 다면 얼마라도 벌을 수 있을까 하고 알아보려고 나왔을 거. 돌반지 선물은 이제 옛말. 이러다 100만 원을 돌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덩달아 은 가격도 현물 기준으로 온스당 50달러를 웃도는 등 올 들어 83%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과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우려, 프랑스 재정 위기 등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안이 날로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극에 달한 겁니다. 두 달 남았는데 이 정도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국제정치적인 이런 불안정성이 심화되니까 금값이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아마 그렇게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달러와 약세까지 겹치면서 금 선호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하루 휴가를 내면 최장 열흘에 달했던 이번 추석 연휴. 하지만 긴 연휴가 두렵고 공포스러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인데요. 실제 이번 연휴 지역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었는데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다고 합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추석 당일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편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가정불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까지 이어졌고 남편은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명절에는 재산 문제 등 경제적 갈등과 음주도 겹치면서 평소보다 가정폭력이 늘어납니다. 특히 길었던 이번 추석 연휴에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만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629건, 하루 평균 90건꼴로 지난해 추석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정폭력에 경찰도 명절 전 재범 우려 가정을 점검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가족이라는 특수성 탓에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도 2022년 한 해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22만여 건 가운데 20%만 검거됐고 이 중 상당수는 가정보호 사건이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이나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입니다. 아버지나 남편이 경제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가 되면 구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계의 위험이 있어서 본인들이 그걸 많이 꺼려하고. 하지만 가정폭력은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기 어려운 특성상 재범 가능성이 높고 강도가 세질 수 있어 더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신고하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무서워서 신고 못한 경우가 있어요. 적극적 처벌과 또 치료와 피해자 보호 형태로 우리 사회가 제도가 법이 더 개선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본인과 주변의 신고와 관심이 폭력을 막는 첫걸음이라며 여성 긴급전화 1366이나 해바라기 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감금, 실종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경찰청도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긴 30대 남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0일 실종된 남성의 동생의 신고를 접수한 대전경찰청은 해당 남성이 지난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남성의 소재와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체류 중 실종 관련 신고가 6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명의 안전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1분 아산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생과 교직원 1,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군경과 소방당국은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 등을 급파해 1시간여 동안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고자 신원을 확인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신고자는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포츠 톡톡 시간입니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한창인 가을, 한화 이글스는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7년 만에 가을 야구를 앞두고 연휴까지 반납하며 훈련에 나섰는데요. 준 플레이오프 승자를 기다리는 한화의 가을 야구 첫 경기는 다가오는 금요일 펼쳐질 예정입니다. 신구장 첫 해 한화는 올 시즌 2위로 마무리하며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7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에 팬들과 선수들은 우승까지 내다보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데요. 선수들은 지난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며 본격 당금질에 나섰습니다. 팬분들 그리고 저희 코칭 스태프, 감독님, 선수단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번 가을 야구에서 정말 멋진 그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 한화를 2위로 이끈 외국인 투수 듀오 폰세와 와이스도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상의 컨디션 유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y condition's good. In terms of my preparation, I feel like my preparation is the same as it usually is. At least for me, that doesn't change anything. I know it's the playoffs, but it's still just another baseball game. So yeah, just trying to keep myself in good shape and ready for my first outing. I think everybody knows the ultimate goal on our team. I'm not going to say what the ultimate goal is, but yeah, we're just super excited and we're working very hard to try to achieve that goal, and we're just very excited. 현재 삼성과 SSG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치열한 맞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한화는 준 플레이오프 승자와 오는 17일 대전에서 가을 야구 첫 경기를 갖습니다. 창단 첫 파이널 A에 진출한 대전 하나시티즈는 오는 토요일 제주와 파이널 라운드전 마지막 홈 경기를 갖습니다. 지난 5일 대전은 포항과의 원정 맞대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3위 자리를 지키고 김천을 3점 차로 바짝 추격했는데요. 멀티골을 터뜨리며 대전을 승리로 이끈 공격수 마사는 32라운드 MVP에 선정됐습니다. 最初のプレーでゴール取れたので1週間前の関央の試合で大きなミスがあったのでそこは修正できたので良かったです。チームイングをはじめとする得点力ある選手が新しく入ってきてそういう効果が大き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창단 첫 파이널 A에 진출한 대전은 오는 토요일 홈에서 제주와 33라운드 맞대결을 갖습니다. 프로배구는 길었던 비시즌을 끝내고 다가오는 토요일 본격 시즌에 돌입합니다. 2025-2026 프로배구 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지난 시즌 준우승을 차지한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은 흥국생명과 인천에서 개막전을 합니다. 남자 프로배구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현대캐피탈이 2연속 우승에 도전장을 내밀고 삼성화재는 창단 30주년을 맞아 이번 시즌 봄배구 진출을 노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의 톡톡이었습니다. 통합을 전제로 정부의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충남대와 공주대의 통합 논의가 구성원 반발에 이어 지역사회 갈등으로 번져 내년 3월로 예정된 최종 통합계획서 제출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추석 전 시위를 벌였던 충남대 총학생회는 교명 유지와 졸업장 구분 표기 등 5대 요구사항을 최근 학교 측에 전달했으며 공주대 총학생회 역시 제3의 교명신설 등을 주장하는 등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공주 지역사회도 지난 2005년 공주대 공대가 천안으로 이전하면서 3천여 명이 유출됐던 만큼 통합반대 범시민연대 구성을 추진 중이어서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입니다. 대전 둔산여고 급식 파행 사태가 조리원들의 복귀로 점심급식이 재개된 가운데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재파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석식 재개와 처우 개선 등에서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며 대전교육청과의 협상에서도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과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 재파업은 물론 다른 학교로 파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분수령이 될 교섭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여 부소산성에서 얼음을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빙고, 즉 얼음 창고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국가유산청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부소산성 일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서 길이 약 7m, 남북 너비 약 8m, 깊이 2.5m에 이르는 사각 형태의 얼음 창고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에서 발생한 물을 빼기 위해 깊이 50cm로 땅을 파서 바닥에 구덩이를 만든 물 저장고 흔적도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소는 얼음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특수시설로 강력한 왕권이 있어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위계적 공간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현재 휴일에서 평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원석 세종시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 신도심 평균 연령이 36.4세로 젊고 맞벌이 비율도 50%가 넘는 만큼 휴일에 모든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온라인이나 다른 지역에서 쇼핑하게 된다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공주시 전안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249제곱미터 규모의 축사 한 동과 돼지 50마리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8,3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퇴비가 자연 발화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농장주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